1. 평생을 한눈 팔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평생을 한눈 팔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허황된 생각은 하지 않았고 내가 번 만큼 쓰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누가 알아주면 안 알아주던 묵묵히 제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쓰지 않았고 내 돈이 아닌 은행 돈도 한 번도 빌려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라 생각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사행심을 유발하는 것에는 일체 눈길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다투기라 생각했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올바른 도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땀 흘려 번 돈 외에 불로소득을 더 원하는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전 앞으로도 정직하고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 능력과 지금의 위치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바랄 것이 있다면 제발 모든 사람들이 헛된 투기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 저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허황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적금의 세태가 싫습니다. 투기를 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마음 자체가 올바르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해도 전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의 생각에 동참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2. 부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남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성실하게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나름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더니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부동산 투로 돈을 모은 후 지금은 세입자에게 몫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입대료 하루만 밀려도 세입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열흘이 지나면 전화통화를 직접 하고 세 달이 밀리면 내용 증명을 보내서 임대료를 독촉합니다. 나는 이런 몰인정한 남편의 모습이 무섭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돈을 쌓아놓고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없는 사람들 다 형편이 어려운데 그걸 다 묵살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것만 신경 쓰는 남편의 모습이 어찌 무섭지 않겠어요. 전 남을 울리며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전 남을 울리는 건물주보다는 차라리 피해를 주지 않는 세입자로 살아가는 삶이 더 좋습니다. 신이시여 부디 남편을 예전의 성실하고 착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남편의 모습은 돈에 눈이 먼 고리대금 업자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의 지금의 모습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3.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했고 한 푼도 헛되이 쓴 적 없이 저축하고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만든 후에는 적극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부족한 것보다 풍족한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테크에 나선 이유는 물가는 치솟는데 내가 맡긴 은행 원금에 대한 이자는 코끼리 비스켓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축하고 돈을 묵혀둔 사이에 집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오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를 사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저축을 해야 하고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서 나름 성공해서 지금은 어엿한 건물도 있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특별한 일만 없다면 평생 먹고 살아갈 재산을 모아놓았습니다. 남들을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은행 이자로는 내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 잘 때 수많은 재테크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전 직장을 다니면서 또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지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재테크를 할 것이고 부동산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나름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은 직장 생활과 부동산 투자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제 현실에 안주할 수가 없어 재테크에 열성적이었고 현재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4. 전 흑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흑손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싶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고 좋은 여행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월급에 당연히 만족할 수가 없었고 전 재테크에 눈을 돌렸습니다. 실패도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머리를 쥐어짜며 좋은 투자처를 고르려 노력했고 그러는 사이에 투자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생겼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투자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부자가 되기 위해 또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재테크에 성공했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부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강한 욕망, 제 주변엔 월급 쪽에 쓰며 알뜰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았지만 전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삶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돈 많은 삶을 원했습니다. 바라는 대로 다 이루지 못했지만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성향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근심 걱정이 많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지만 전 돈을 원했고 노력했고 돈을 크게 모았고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분의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는지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은 1, 2번이시고 반대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3, 4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4분 중 어느 유형이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4분 다 나름의 방법대로 잘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4분의 사례를 인위적으로 제가 만들어낸 사례이고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제 주변엔 1, 2번에 속한 분도 많고 4, 5번에 속한 분도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투자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끝내 하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해라 해도 끝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확실히 구분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부동산 투자와 어울리지 않은 사람은 누구고 또 적합한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지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도 성격이 맞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으니 투자를 원한다면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